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연금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일부일 뿐이고 결국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7세의 김모 씨는 35년간 공기업에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매달 약 280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하지만 김 씨는 퇴직 3년 차에 들어서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고정비가 300만 원을 넘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자녀 지원비 등 은퇴 전에 몰랐던 비용들이 여전히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이 들어와도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그 결과 매달 적자가 쌓이고 결국 예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흐름이 막히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의 70세 이모 씨는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생활은 여유롭습니다. 이유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 10평 남짓한 상가를 매입했고 그 임대료가 매달 80만 원씩 들어옵니다. 또 아파트 관리소 경비 근무를 주 3일만 하면서 월 7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합쳐서 240만 원. 연금보다 적지만 흐름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덕분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게 마음의 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지만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반면 현금 흐름은 능동적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즉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로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금은 과거의 근로의 대가지만 현금 흐름은 현재의 생존력입니다. 한 재무상담을 진행하며 만난 62세 여성의 사례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교사로 은퇴 후 퇴직금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국민연금 월 130만 원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예금 잔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생활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동네 어린이 독서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 40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40만 원이 내 마음을 살렸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무언가가 들어오는 흐름이 주는 안정감이 심리적 여유를 만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예상 가능한 반복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노후 불안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공백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사람의 마음도 불안정해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그 흐름은 일상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즉 현금 흐름은 단순한 경제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가 자산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얼마를 모았는가, 얼마를 남겼는가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자산은 언제든 줄어듭니다. 반면 흐름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의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상가, 월세 가능한 오피스텔, 농가 체험 민박, 온라인 판매, 재능 기반 강의, 투자 배당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조절 가능성입니다. 퇴직 직후 모든 돈을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막히면 불안감 때문에 조급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금형 상품을 해지하거나 손실이 큰 투자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쓰는 돈의 흐름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노후 파산의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이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여러 줄로 흘러가면 삶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금 흐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은 곧 일상, 관계,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이 과거의 보상이라면 현금 흐름은 현재의 생명줄인 셈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후 수입 구조를 준비했어야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죠.
그는 이후 아내와 함께 수제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지만 그 흐름이 생긴 순간부터 부부의 대화도 일상의 활력도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흘러들어오는 다양한 물줄기를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재정적 안정, 심리적 평안, 그리고 인간적 존엄을 동시에 지켜주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연금은 준비하는 것이고 현금 흐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통장을 보며 불안하다면 숫자를 보기보다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만든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바로 노후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놓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금세 드러난다. 연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은 고정된 금액이지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다. 노후의 평화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순환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진짜 안정은 연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온다. 퇴직 후 5년 차인 한 남성은 말했다. 처음엔 연금이 들어오니까 든든했다. 국민연금 120만 원. 퇴직연금에서 월 80만 원씩 수령하니 합쳐서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가 매달 쓰는 생활비는 260만 원이었다. 계산은 단순했다. 마이너스 60만 원. 그리고 그 차이는 매달 적금과 예금에서 보충됐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의 잔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연금이 있어도 내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마른 강처럼 메말라간다. 현금 흐름은 단순히 돈의 유입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이자 안정의 구조다. 실제로 노후 파산의 원인을 분석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부재다. 연금이 있든 없든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돈의 순환이 끊기면 생활 리듬이 깨지고 심리적 불안이 급격히 커진다.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잃게 된다. 돈의 흐름이 끊긴다는 것은 곧 일상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과 같다. 한편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부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남편은 국민연금 110만 원을 받지만 아내는 매주 2번 플리마켓에 나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다. 많을 때는 월 50만 원, 적을 때는 20만 원 정도지만 그 부부는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활비의 큰 줄기는 연금이지만 생활의 숨결은 흐름에서 나온다. 아내가 스스로 만든 소득이 있으니 씀씀이를 조절할 수 있고 수입이 있는 한 자신감이 유지된다. 남편은 말한다. 그 돈으로 뭘 하느냐보다 매달 뭔가가 들어온다는 게 마음을 붙잡아준다. 이 말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자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은 삶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물가가 오르면 부수입을 늘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소비를 줄이며 스스로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반면 연금만으로 사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수동적이다. 주어진 금액에 맞춰 줄이고 아끼는 삶을 반복하며 경제적 자율성을 잃는다. 결국 돈의 흐름이 아니라 돈의 크기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것은 곧 불안의 시작이 된다. 연금은 과거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현금 흐름은 현재의 생존력이다. 한 60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편이 먼저 은퇴하면서 두 사람은 월 25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활비는 매달 270만 원이었다. 남편은 돈 문제로 예민해졌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를 시작했다. 처음엔 시간당 1만 원에 불과했지만 주 3회 수업을 하며 월 4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 놀랍게도 그 이후 부부의 갈등이 거의 사라졌다. 40만 원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살렸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돈의 흐름이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는 요소로 예측 가능한 반복을 꼽는다. 즉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큰 돈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작은 돈이 훨씬 더 큰 심리적 위안을 준다. 불안은 미래의 공백에서 생기고 평안은 반복의 흐름에서 자란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단순한 경제 구조를 넘어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잔고를 채우는 것보다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그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는다. 자산이란 고정된 숫자에 불과하고 현금 흐름은 살아있는 순환이다. 노후의 진짜 안정은 정지된 부가 아니라 움직이는 돈에 있다. 부동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그것을 어떻게 흐르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매달 흘러들어오는 돈의 줄기를 두세 개만 만들어둬도
불안의 강도는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살린다. 실제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의 표정은 다르다. 자영업, 임대, 배당, 취미소득, 강의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돈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존감이다. 연금은 제도가 정해주는 금액을 받는 것이지만 현금 흐름은 내가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창출하는 에너지다. 은퇴 후 삶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멈췄기 때문이다. 매달 고정적인 흐름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속에서 일상을 계획하고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 하지만 흐름이 끊기면 계획이 사라지고 하루의 의미도 흐려진다. 결국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공허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공허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다. 그러니 연금이 아니라 흐름을 중심으로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노후를 위한 진짜 전략은 자산의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곧 노후의 현금 흐름이 된다. 단 한 줄의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본 사람은 절대 무력하지 않다. 그 흐름이 있는 한 근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연금은 과거의 노동이 보상받는 제도이고 현금 흐름은 지금의 나를 살아있게 하는 구조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연금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돈이 흘러야 마음도 숨 쉴 수 있다. 흐름이 끊기면 불안이 시작되고 흐름이 이어지면 평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노후의 진짜 준비는 통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다. 작은 임대 수입이든 배당이든 취미소득이든 아르바이트든 그 무엇이든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현금의 흐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후 보험이다.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웃고 다시 자신을 믿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연금은 당신의 과거를 지탱하지만 현금 흐름은 당신의 현재를 살아있게 만든다. 노후의 평화는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흘러가는 돈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리듬 속에 있다. 결국 돈이 아니라 흐름이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